자, 롯데케미칼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제는 이 종목이 아주 완전한 꼴찌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골드케미칼 그러면서 꽤 오랫동안 골드케미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세들에 속지 말고 괜히 엮이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 종목 자체를 제가 계속해서 우리 유명한 야구팀 골드 자이언트 팀에서 따와가지고 골드케미칼 그래 왔던 종목이죠. 자, 이 롯데케미칼이 지금 6%가 올라 들어가고 있고요. 이게 지금 롯데케미칼만 6%가 올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위쪽에 살펴보면 코롱인더 4%, 대한유화 4%, 여러 지금 쭉 들어오죠. 금호화학도 3.5%. 즉 유화 쪽, 화학 쪽 분야들이 유화주가 지금 같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뭐 때문에 올랐을까요? 생각할 필요도 없죠. 이게 최근에 지금, 자, 최근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분석 드리면서 이 종목 어저께도 찬조 출연, 특별 출연을 했었죠. 다른 종목에서. 자,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뭐 하면서 나갔었죠? 세아베스틸 지주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들 설명하면서 요 찬조 출연으로 나왔었잖아요. 자, 우리 기관의 모토는, 여러분, 우리 기관 행태에서 우리 기관의 모토로 제가 설명드린 기관의 매매 룰 원칙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요. 모멘텀에 목숨 건다 하죠. 모멘텀. 그러니까 모멘텀만 등장했다 그러면 미친 듯이 사고, 그리고 재료 소멸, 그리고 또 대파버린다든가, 또 반대로 이제 또 하락 모멘텀 좀 등장했다 그러면 그냥 미친 듯이 공매도로 때려 부셔버리고, 이런 거요. 뭐 좀 걸렸다고 생각되면 판콜 A가 아니라 공매도 폭격이죠. 이게 때려 부셔버리고, 그리고 밑에 가서 이제 쇼커버를 이루고 잡아당기고, 이런 쪽의 흐름들 쭉 들어가는 모멘텀 플레이에 미쳐있는 기관이 우리 기관이 되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기관이 사는 쪽, 즉 매수 모멘텀에서 가장 기관이 좋아하는 매문 모멘텀들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 모멘텀으로 가장 좋아하는 모멘텀은 경영권 지배구조 관련 이 이슈입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 이 현대글로비스에 의심스러우면 여러분들이 다 직접 검색을 해보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이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하고 관련해가지고 이걸 몇 년을 해먹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모르시죠 이거?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그룹의 그 차량 운송하는 운송주예요. 현대글로비스는 운수 장비주가 아니라 운송주입니다. 얘가 지배구조 개편을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이라고 해서 우려먹은 기관이, 자, 보이십니까? 저기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회사라고 해서 우려먹은 구간. 지배구조에 그만큼 지배구조만 나오면 아주 그냥 광분을 한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리고 거의 뭐 이 세 가지 기관들의 모멘트에 좋아하는 선호하는 모멘텀 세 가지는 어저께도 나갔던 내용이죠.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반사적으로 무조건 사고 본다. 이렇게 얘기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째가 지배구조 이슈. 바로 지금 최근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서 그 고려아연의 경우도 그래서 이거 어저께 고려아연이 급락을 했을 때 이게 지금 어제 급락을 했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이슈 자체가 모멘텀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결국에 다시 또 들어올 겁니다 라고 어저께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오늘 잠깐 반등이 나왔다 지금 다시 눌려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살짝 더 밀려서 내려왔다가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선호하는 재료가, 두 번째 선호하는 모멘텀이 구조조정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에이블 CNC 같은 종목들 가지고 이제 구조조정에 관련되는 거, 에이블 CNC, KT, NC소프트, 이마트, 그마트, 저세상마트, 이마트 다 구조조정주들이죠. 이런 거 다 구조조정조 이거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공장 이슈 종목, 이제 현대차에서부터 시작해서 20년째 이러고 있답니까? 연도수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경영권 이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옛날에 딱 이게 기간이 이 모멘텀 자체가 얼마나 지속되었느냐는 그 순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권 지배구조 관련 이슈가 가장 오래된 거니까 가장 옛날부터 이런 거 1순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래된 이슈는 구조조정 이슈입니다. IMF 이후에 지금까지 구조
구조조정이라는 뉴스가 한 번도 안 나온 뉴스. 구조조정이라는 얘기가 안 나온 시기가 지금까지 있었냐 이거 없죠. 구조조정이라는 얘기가 등장하지 않은 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2007년도에 뭐 이래 가지고 뭐 중국 이걸로 가지고 막 난리 나고 나서도 그래도 그때도 구조조정 이슈는 한 해 내내 등장을 했었고요. 2015년에 중국 소비주들하죠. 소비주들 난리 나고 했을 때도 그때도 구조조정 얘기는 계속 등장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이건 지수 시장하고 관계없이요. 구조조정 이슈는 마냥 계속 지수돼요. 그러니까 IMF 이후에 구조조정 조정 들어가면서 이 개망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가 그 뒤로 와서 뭐 20배, 30배, 40배, 50배 이런 식으로 주가들 올라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 들어가다 보니까 그 뒤로 가지고 구조조정만 얘기가 났다 그러면 그냥 미친 듯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최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구조조정 이게 이제는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고 자빠졌죠. KT. 그래서 이 구조조정 이거 가지고 작년부터 시장 주도주가 될 것이다. 통신주 내 섹터 주도가주가 아니고요. 시장 전체의 주도주가. 통신주가 어떻게 시장 전체의 주도주가 되냐고. 그런데 그따위 소리를 했죠. 그래서 이게 뭐 이게 최근에는 그래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구조조정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구조조정 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 여기도 나왔죠? 이렇게요. 바로 지난달에도 보죠. 구조조정 한 마리에 주가 껑충 튄 이 종목들 볼까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지금 바로 여기에 걸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뉴스 쭉 지나가는 거 보셨습니다. 구조조정 이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대한유화 같은 경우 일단 대한유부터 사고 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대한유화는 얘는 아직 구조조정이 시작도 안 된 거고요. 정확하게는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도 안 된 거고 대한유화는 자체적으로 이미 구조조정이 벌써 다 끝난 거고 그래서 언제나 대한유화가 먼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쭉 패스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가지고요. 야, 뭐 구조조정 이슈가 지금 계속 나와요. 이거 미군 구조조정도 있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여기 상시 구조조정의 시대. 이제 뭐 이런 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매일 뭐 계속 나와요. 그 현재 같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구조조정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이겁니다. 오늘 올라간 것도 이거예요. 자, 다시 되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게 특별 출연을 하면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구조조정 이슈 그리고 주가 변화 이래가지고 비교를 해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바로 직전에 롯데케미칼 상승에서도 뭘 이슈로 나왔냐 그러면 바로 이 구조조정이에요. 구조조정. 바로 직전에 올라들 같은 경우도 이 구조조정 기대. 이거 가지고선 주가 특별법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주가 빵 올라 들어갔었죠. 12월에도 이거랬고요. 11월 달에 여기 같은 경우도 구조조정. 자, 이거 나오면서 주가 구조조정. 이거 나오면서 주가 확 들어갔고요. 가장 먼저 진출하는 구조조정안 이러면서 롯데케미칼 빡 돌아 들어갔었고요. 근데 이게 그 점만이 아니라요. 그 앞에 구조조정 보신다면요. 이거 앞에서부터 지금 장기적 구조조정 성과에 대해 9월달 뉴스고요. 자, 앞쪽에서 석유와 구조조정 속도 그러고 나온 거. 자, 앞에 또 들어가 볼까요? 구조조정 삐꺼덕 구조조정 1년 내내 구조조정입니다. 작년부터 지금 구조조정하고 나가잖아요. 작년부터 계속해서 구조조정 가지고 구조조정 이슈 나올 때 또 써요. 그냥 이건 뭐 거의 뭐 강아지 금붕어야. 그래가지고 먹이 톡 치면 그냥 일단 무조건 달려들고 보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 드는 건데 이거 정확하게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한유화부터 사라. 그렇죠? 구조조정 지금 같은 경우는 재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얘기야. 사업 재편안 연무대출 손실 이거 재편 구조조정 그대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정부 목표치 달성 보인다 이래가지고 또 그래서 또 자동으로 자동 반사라고 얘기 드렸죠. 덮어놓은 거 그냥 일단 무조건 일단 사놓고 본다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에이블 CNC 같은 종목이 뭐 그렇게 좋은 종목이냐고.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에이블 CNC 같은 경우 또 아마존에서 잘 팔렸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여가 판매 랭킹 1, 3위가 전부 우리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그 판매 랭킹 1, 3위 안에 에이블 CNC는 들어가지 않고요. 이미 그 뉴스에 다 나온 거예요. 판매 1, 3위가 전부 한국 화장품.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 나온 같은 경우를 이건 그냥 단타로 치고 빠지는 경우로 가는 거고요. 유아는 선택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그 오늘의 경우는 지금 대한유아가 요 속도부터 주는데 대한유아는 지금 오늘 신고가 들어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 앞에서부터 덮어놓고 대한유아, 덮어놓고 대한유아, 덮어놓고 대한유아 그러고 롯데케미칼과 대한유아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수없이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거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사이에 그 사이에 지금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를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울었는데 아직도 롯데케미칼에 엮여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구조 자체는 같죠. 같은 시기에 이렇게 움직입니다만 대한유아는 계속 이게 그 고점을 올리고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나란히 올라가는 거예요. 이 차이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얘들은 아직 그러니까 이게 재편 마감 초일기야. 그러니까 본격적인 구조 조정까지는 아직 신호가 나오지도 않았고 사업 재편 계획안 이제 내고 있는 거야. 이거 폐쇄 검토. 그 요거 이제 다 나오고 나면 이제 정부와 협의하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하겠다라는 겁니다. 속도 내서. 대림 같은 경우 지난번 하나권 것처럼 저렇게 해서 삐끗해가지고 누가 목리 부리게 되면 또 자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대한유화의 경우에는 이미 자체적으로 벌써 구조조정이 다 끝났다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자, 그래서 벌써 다 끝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벌써 게임 다 끝나가지고 3분기 실적에 이렇게 빡 하고 지금 돌아도 그렇지 실적 플러스 흑자 전환됐고요. 돌고 있죠? 당연히 속도가 이게 같을 수밖에 이게 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속도가 같이 나온다고는 그거야말로 진짜로 불공평하기 짝이 없는 일 아닙니까? 얘 올해도 적자고요. 그래서 내년에 구조조정 들어가고 감산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감산해서 왜 생산할수록 점점 더 적자에 시달리게 되는 건데 그래서 구조조정 들어가고 감산해 이 감산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나 혼자 감산하게 되면 시장 파이를 뺏겨버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거 절대로 용인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멸에 들어간더라도 일단 시장 파이를 뺏길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덤핑으로 계속 때리잖아요. GS건설이 중동에 덤핑 들어갔을 때 현대건설을 제외한 우리 나머지 건설사들이 다 엮였죠. 그러니까 외국 회사들 다 나가고요. 오로지 딱 한국 기업들만 그거 물량 가지고 덤핑전에 들어가가지고 모조리 다 현대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 한국 건설사들 중동 진출 건설사들 싹 다 대규모 적자 이른바 빅베스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GS건설이 덤핑전을 가지고 수주를 쓸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해에 GS건설이 건설 수주 1위였습니다. 일찌감치 덤핑으로 잡아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이걸 안 들어가게 된다라면 건설 같은 경우에는 기성수저하고 이제 도급액 순위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 이게 대규모 공사 들어갈 때는 도급액 순위에 제한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전에 매출을 못 올렸던 회사들 같은 경우가 아예 입찰해볼 자격 자체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입찰해볼 자격 자체에. 그래서 손해를 보는 걸 알면서도 들어가야 되는 게 건설 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 대부분 산업들이 다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속도를 줄이고 그래서 내후년 가야 내후년도에 가면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돌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하고요. 내후년 가야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돌 것 같은 회사하고 이미 플러스로 돌아가지고 이제 실적이 플러스로 계속 쌓아 들어가는 회사고 이게 속도가 같다 그러면 그 자체가 극히 비정상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화 쪽 같은 경우는 현재는요 선택할 필요 없이요. 이거 저점 들어오면 여기 같은 경우도 저점 들어오면 이거 사는 거 표시가 되어 있죠. 이미 구조되어 있는 것처럼 대한유화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노리셔도 됩니다. 요거는 계속해서 노리셔도 되는데
롯데케미칼 같은 케이스라 그러면 이거 계속해서 지금 1년 내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조정 이슈 나오면 잠깐 반짝했다가 업황이 돌아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감산 게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감산 게임에서 감산하는 만큼 이익이 적자폭이 줄어드는 거지 이익이 흑자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 들어갔다 자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저 앞쪽에서도 그랬죠. 이거 제가 그렇게 비웃었던 그 리포트 내용,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24세기는 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을 시키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들어가게 되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풀리 이 시리즈요. 이래가지고 실컷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끌어올려놓고는 업황부진이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해서 장난을 친 거죠. 1년 내내 장난을 친 겁니다. 그나마 이제 시장이 조금 나아지니까 올라오긴 했는데 이건 지금도 노릴까 하는 게 이거 같은 경우는 앞서 나왔던 것처럼 그냥 단타 정도로 이제 하루 이틀짜리에서 요 정도 수준까지 들어오는 단타 정도로 그치시게 되는 거고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라 그러면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지금 단타로 들어갈 거라면 차라리 그냥 대한유화 하시는 게 낫습니다. 내려오면 또 사고요. 이거는 내려온 경우에 사도 되는 종목이죠. 앞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내려 들어오면 사면 되는 종목이고 또 추가를 해도 되는 종목이고 그리고 또 올라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유화업종이 이렇게 구조조정 기대 해가지고 올라 들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올라가는 쪽에선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로 가려면 굳이 저거 들어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두 개 종목 그리고 기관 서로 모멘텀까지 해서 다 뭉퉁그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석해 드렸습니다. 자,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크게 실익은 없죠. 크게 실익은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밑에서 돌아오는 형태의 종목이기 때문에 저 화장품 같은 종목 대표적으로 유화 같은 경우 뭐죠? 유화유통 이 두 개의 특징은요. 주도주군 깨질 때 반대 시세로 올라오는 섹터 대표죠. 그래서 이쪽에 반대 시세로 올라 들어온다라고 하면 유통 쪽에 이런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 뭐 굳이 이런 애들을 유통 쪽에 지금 이러고 올라 들어오는 이런 애들이 있는데 뭐 굳이 유화를 뭐하러 사겠습니까? 롯데 건강개발 이것도 좀 살펴봐야겠네요. 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거 사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주도주가 조정 나올 때 반대로 시소를 도는 섹터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유통과 유화 쪽이라고 그러면 선택할 수 없이 유통 쪽은 노려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버티기 선으로 들어가는 건데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요. 롯데케미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거 기회에 닿았을 때 대한유화로 수평 교체해버리세요. 그동안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지금 이제 팔자 그러니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극 바닥치고 돌아 나올 것 같은데 이걸로 교체를 해나가신 정도. 신규로 들어가는 쪽에서는 방어주로도 그렇게 대단히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방어주로 매력적인 종목들은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제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오르고에 입장을 하시면 오르고에서 다 나눠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오르고 채팅 앱이기 때문에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죠. 오르고 ATM 스톡 이렇게 오르고 앱 다운로드 받고 설치한 다음에 간단한 무료 회원 가입하고 입장을 하시면 제가 최고 전문가들 20여 분의 전문가들이 각자 자기 이름으로 쭉 방을 열어두고 계세요. 자, 이분들이 각자 주특기 분야와 접근법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은 쪽만 볼 것 같다라고 하면 한 두세 사람만 있으면 되지 20명씩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주들 랠리 구간에 쭉 홀딩하고 쭉 끌고 나가가지고 한 방에 큼지막하게 질러가지고 두산에너빌, 하나오션 이런 거 한 방에 효성중공업 이런 거 한 방에 200% 300% 마음껏 질러도 되는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고 지금 테마주들 대력주들 미쳐 날뛰지 않습니까? 매일 상한가들 뭐 7개 10개 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요런 거 들어가 가지고 상한가 요런 것만 따먹고 나오는 이런 형태의 단기 급등주만 전문적으로 노리는 분도 있고 신규 상장주를 또 전문적으로 공략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스타일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는 거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본 거 중에서 자 수익을 잘 시장 흐름 잘 따라가면서 수익 잘 내는 전문가 이렇게 가지고 짝을 맞춰가지고 세팅을 해두시면 여러분 수익률도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